자, 엊그제 대북 지원 800만 불이 집행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해명 자료를 낸 겁니다. 800만 불 공여와 관련해 이 국제단체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건데 지금 아직 그걸 하지는 않았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 당부드리는데요. 이 정권은 어떤 거든 다 꾸미는 정권입니다. 800만 불도 사실상 시간이 문제지 정상회담 전에 어떤 행태로든 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정권에서 아마 이 정권의 이 북한과의 관련되는 각종 접촉 거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의 어떤 입장에서 몇 가지 팩트들을 올릴 때 그 팩트가 사실과 조금만 달라도 이 정권이 그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모니터 팀을 아마 가동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종편이나 방송에서도 모니터 팀을 가동하고 있고 토론 같은 데서도 가동하고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것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추정이나 또 일부 언론 기사만 보고 쉽게 이야기를 하다가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앞뒤 선후 관계와 사실성을 검증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당하지가 않습니다. 지를 때는 좋은데요. 뒷감당은 나중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을 갖다가 정말로 제대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면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논리적인 구조로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평창 참가로 목표했던 평화올림픽이 되고 있다고 소설을 아침에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 대표단이 여러 가지 행태로 참여해 당초 목표로 했던 평화올림픽으로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 평창올림픽인가 평화올림픽인가 평양올림픽인가 이 올림픽이 성공한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동원올림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식 동원올림픽이요. 참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런 소리를 하니 북한이 얼마나 입이 찢어지겠습니까? 어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거기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승인해주는 기관입니다. 29억의 북한 각종 대표단 비용을 결제를 했습니다. 원한 그대로 다 주라고 이렇게 결제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지원액은 나중에 또 세부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집행이지요. 자, 그런데 진짜로 입이 찢어진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아마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에서 김여정이가 맨날 김정은이 뒤에 멀찌감치 숨어 있는 듯 따라다녔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한 건을 하고 왔다고 장한 내 동생 와서 팔짱 끼어 해가지고 저 둘이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 김영남이 고생했다고 눈물도 흘리는 쇼를 했죠. 손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최희나, 이승거이 같은 경우에는 저 나이에 부동자세로 수첩 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옛날에 무슨 받아쓰기 공준이 뭐 어쩌고 뭐 적어야 산다, 적자 생존 이런 농담을 한국에서 좌파들이 많이 했는데요. 진짜 적자 생존은 저 한번 보세요. 저 둘이 양쪽에 수첩. 요 장면 다음 장면에 보면 김정은이 뭐 동생한테는 말할 거 없고 그냥 늙은 김영남이는 받아 적지도 못할 거고 요 최희하고 리성건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둘이 열심히 받아 적는 장면도 나옵니다. 받아 적기는 저 동네도 마찬가지니
저기도 좀 비꼬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서로 적인 두 팀이 만났는데 만나고 오니 한 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환호와 뭐 새벽 11시 반에 한밤중 11시 반에 환영식이 개최되고 공항부터 다음날 저렇게 불러다가 발장을 끼고 이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현송월에 뭐 삼지연 무슨 관현악단인가 하는 거기도 전원이 김정은이 하고 이렇게 서서 현송월이는 옆에 앉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걸 보니 참 현송월이하고 김정은이하고 관계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좌우간 예술단까지 전부 불러다가 격려할 것 같으면 김정은이 나의 한 방의 수가 통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을 확 쓸어버렸지 하는 그 여정이 금메달 따왔네, 사기 금메달 따왔네 하고 지금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김정은은 고위급 대표단 방남 결과를 보고받고 이번 올림픽 경기 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성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북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 말이 북한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김정은은 완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요, 이제 남북 교류 발전에 대한 실무 대책을 세우라고 김정은이 지시했답니다. 이거는 뭐냐? 개성공단 금강산부터 삥 뜯을 거 전부 청구서 다 준비해라는 거죠. 청구서에 그냥 영수증까지 같이 얹어줘라 하고 이제 청구서를 지시를 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 상황, 이번 활동 기간에 파악한 남측의 의중과 미국 측의 의향을 자세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11년 12월 집권한 이후에 북한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김정은이 여동생을 통해 서울과 평창에서 파악한 문 대통령, 한국 정부 그리고 펜스 미 부통령 등의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정은이 김여정의 보고에 만족을 표시했고 남측이 우리 측의 성원들의 방문을 각별히 중시하고 온갖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면서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 내가 내 동생하고 늙은 바지를 보냈는데 너네들이 정말로 이 과거와 똑같은 변치 않는 충성심을 나에게 보여주구나. 자, 계속 그런 충성심을 보여주면 내가 조금 성의를 표시해서 너네들이 평양을 방문하면 친히 아련을 해줄게. 자, 이겁니다. 너네 그러면 6월 13일 날 지자체 선거에서도 유리하고 문 정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려 가지고 뭐 좀 해보는데도 유리하니 공짜가 어디 있나? 우리가 해준 거 그거 무슨 뭐 밥값 숙박비 그 껌값도 아니잖아.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현송월이가 왔을 때는 특별 KTX 열차를 편성해서 현송월 일행 한 7명 등을 태워가지고 서울 강릉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김여정이는 와서 인천에서 강릉을 갔을 것이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그날 밤에 개막식이 끝나고는 서울에서 자고 그 다음날 오찬을 하러 10일날 또 서울로 왔다가 그날 저녁에는 강릉의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날 강릉에서 이렇게 만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또 서울로 올라왔을 것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총리 만찬, 임종석 만찬 등을 보고 국립극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천공항에서 강릉. 모르겠습니다. 김영남이만 가고 김여정이도 같이 개막식에 있었으니까 강릉에 갔죠. 그럼 강릉에서 다시 서울로 그날 저녁에 올라왔죠. 또 아이스하키 보러 갔죠. 또 올라왔죠. 적어도 왕복을 2번 강릉하고 평창에 갔는데 김여정이는 뭘로 이동을 했는지 이동 경로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여정을 위해서 헬리콥터를 띄웠는지 북한이 아마 헬리콥터 타고 다니기를 거부했을 거라고 봅니다. 위험해서요. 원래 북한의 저 인간들은 옛날에 김정일이는 중국이나 몽골을 가거나 할 때도 보면 뭡니까?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헬리콥터 안 타요. 저 아마 일반 비행기를 타면 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동을 왔다 갔다 할 때 김여정과 김영남을 위해서 KTX 열차를 편성을 해 줬을 건데 이번에 보면 현성 올 때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반찬이 뭐니 얼마짜리 밥이니 어디서 제한니 열차를 뭘 타고 다니니 공개를 저거가 해가지고 한 건 하려다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나니까 김여정이에 대해서 숙박이 어느 방에서 잤고 숙박료가 얼마고 밥을 먹었는데 그 밥값이 구체적으로 얼마고 메뉴가 뭐였으며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완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정원이 총동원되어서 현송월도 국정원이 동원됐는데 아마 김여정, 김영남이한테는 국정원이 총동원되고 그날 김여정 일행이 내렸을 때 북측에서 따라온 경호원들이 몇 명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스포츠 컬러에 일부는 선글라스를 끼고 일부는 안 끼고 키 크고 부리부리한 거의 무슨 이 킬러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아마 무기를 들고 같이 따라 내려가지고 김여정, 김영남을 근접 경호하고 이선 경호부터는 국정원이 맡았고 아마 경찰은 거의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김여정, 김영남도 특별 KTX 편을 타고 왕복 2번을 평창과 강릉을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어찌하여 그 이동을 공개하지 않았는가? 정말 의문입니다. 자, 아베하고 펜스 부통령은 뭘 타고 다녔을까요? 펜스 부통령이 미군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아베나 펜스를 위해서 특별 KTX를 편성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 외국에서 수백 명의 귀빈이 왔는데 그 중에 김여정과 김영남만 특별 KTX를 편성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안 그러면 무슨 국도로 갔겠어요? 밀리는 고속도로로 갔겠어요? 그러니까 특별 KTX로 갔을 가능성이 100%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거 좀 공개해 보세요. 왜 이번에 철저하게 감춰요? 자, 어쨌거나 남측이 열과 성을 다해서 했다. 만경봉호가 왔다가 돌아갔죠. 6일 날쯤 도착을 해서 11일 날쯤 돌아간 걸로 보이는데요. 이놈은 만경봉호 배에 뭘 실어다 줬는지 트럭은 무엇인지도 좀 밝혀야 돼요. 김정은이 열과 성을 다해서 남측이 우리를 접대했다라는 모습이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때 이 왕이 새로 바뀌면 임금이 바뀌면 임금 책봉을 받으려고 명나라 있는 저 이 베이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이 진상품을 갖다가 그래도 한국 땅에서만 나는 극진한 비단 같은 거라든지 인삼 같은 거를 들고 가가지고 바치고 황제께서 시간이 좀 바쁘니 기다려라 하면 사신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정없이 기다리지요. 일부러 빨리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황제가 좀 시간이 되니까 들어오라 하면 불이 나게 가다 보면 또 지금 누워있었다 나중에 오너라. 자, 지금 김정은이요. 너네가 우리한테 하는
이런 노력이 가상해서 너네들을 평양으로 한번 불렀으니 군소리 하지 말고 청구서에 답변을 해서 올라오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지 입으로 한국 측에 고맙다 한 거는 저 아버지 죽었을 때 이희호 현정은이 방북해서 조문한 데 대해서 사의를 표현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노동신문의 일면 타업으로 자기가 한 말을 다 보도시킨 것은 그야말로 지가 이 판에 모든 결정을 끌고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김정은이 정말로 한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을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까요? 저는 노라고 봅니다. 비핵화는 우리는 미국하고만 이야기할 거니 너네들은 빠져라는 입장은 절대 안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 정권이 정상회담의 아젠다가 비핵화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아마 김정은은 정상회담 할 필요가 없다고 깨버릴 거예요.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을 찾고 돈을 좀 땡기고, 그리고 이 미국과 우방의 압박 전선을 헷갈리게 하고 남남 간에 한미 간에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북측과 고위급 군사회담을 하고 이러면 여기에서 100%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도 중단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다시 또 복잡한 상황으로 빠져들 건데, 한국이 눈 딱 감고 이걸 밀어붙인다고 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단이 나겠지요. 자, 김정은이 또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1년 넘게 이어진 대북 제재의 약효가 지금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작년에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83%나 줄이니까 북한에 지금 동계 훈련을 하기 위한 기름이나 자원이 부족해서 훈련도 축소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지금 중국으로 석탄 그리고 광물 수출액이 1년 만에 한 40%가량 줄었다라는 거고, 중국 수출액 자체 액수로 보면 2016년 대비해서 3분의 1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온갖 수를 쓰면서 제일 만만한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의 숨통을 틔울 구실을 만들고 있다. 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한번 보세요. 중국이 미국한테 이럴 겁니다. 한국도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대북 제재의 구멍을 뚫는데 우리 보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지 마라. 러시아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거라는 겁니다. 자, 김정은은 이제 청구서를 쓰고 있습니다.